1911년 운초 개연수 선생이 일제의 총칼을 피해 묘향산 단구람에서 환단고기를 발간한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안경전의 환단고기 역주본이 세상에 나왔다. 안경전 역주자는 한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미래가 시원을 바로잡아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원시 반본의 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오로지 한민족과 인류의 시원 역사와 원형 문화를 밝히는 일에 평생을 바쳐왔다. 이번 역주본은 그런 열정의 완결판이다. 역사 경전이요 인류 원형 문화 성전인 환단고기의 실증적 연구만이 우리 골수까지 파고든 일제 식민사학의 해독을 치유하고 중국의 수천 년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한국사의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일념으로 정진한 결과이다. 안경전 역주자는 국내외 문헌 탐색은 물론 동북아를 비롯 지구촌 곳곳의 역사 현장 답사와 자료 수집에 정성을 쏟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발굴되는 유물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환단고기가 드러내려 한 역사를 고스란히 고증했다. 그렇게 정성을 쏟은 지 30여 년. 마침내 환단고기를 알기 쉽게 번역하고 방대한 주해와 해제까지 붙여 강단사학계에 집요한 환단고기 위서론 시비의 종지부를 찍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정한 한민족 9,000년 역사의 국통과 인류 원형 문화의 정수를 밝혀냈다. 정문원 의원님의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단고기 북콘서트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조상의 뿌리를 찾을 수 있고 우리 민족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 환단고기를 재조명하는 작업이야말로 우리 역사를 바로 잡고 바로 세우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역주자 안경전 선생의 직강의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통해 우리 조상의 목소리를 듣는 건 역시 우리 역사와 뜻깊은 소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행사가 우리 역사를 되찾고 우리 선조들이 걸어온 역사, 우리 조상들의 뿌리를 찾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인연이 있어서 여기 왔느냐 하면 이 책을 역주하시는 우리 안경전 이사님께서 저하고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몇 번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평생을 우리 역사 찾기에 몰두를 해서 다른 일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환단고기를 완역하겠다는 그 열정 하나를 오늘에 이르셔서 보여주셨고 그 많은 열정과 학식에 저도 상당히 감복을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런 북콘서트를 통해서 이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이런 움직임에 시동을 건다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좀 더 자부심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에 이바지하는 세계인의 한 사람으로 세계의 한 중요한 나라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매우 큰 받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열정이 이 운동과 이 일의 전파에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여러분 앞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단고기 역주자이신 안경전 STV 상생방송 상생문화연구소 이사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역사 전쟁입니다. 역사 대전쟁입니다. 이 역사 전쟁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전쟁의 최종 전망과 궁극의 미래는 무엇이냐? 지난 1000년 이상의 그런 역사 시간대 속에서 우리 한민족의 지금 처해 있는 이 국난, 이 동북아 전쟁의 중심에 서 있으나 전혀 우리 한민족이 각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총체적인 동북아 역사 왜곡 말살을 정리를 해보면서 지구촌 4대 문명권 또 한중일 또 그 이외 여러 문화 현장을 다니면서 그 최종적인 제 나름대로 그 판단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남북에는 우리 한민족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필연코 역사상 남북 민족의 역사 변혁을 머지않아서 맞이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 가능성을 최근의 일련 사태에서 많은 국정의 책임자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또 동서강대국의 전략가들이 한마디씩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뭔가 각성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역사의 현장에서 이 중대한 대한민국 이 국난의 위기 본질을 조금 피부로 조금씩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구나. 동서고금의 세계사를 통관하는 그런 시각에서 오늘의 이 한반도 남북의 분단 구조와 마지막 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냐. 이것은 고대사와 근대사, 역사의 두 눈을 제대로 뜰 때 가능한데, 결론은 우리 한민족은 상고사는 물론 근대사도 철저히 왜곡, 날조, 말살되었다. 사실 근대사의 시비가 최근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근대사의 그 추악한 역사 왜곡의 또 다른 단면은 상고사 왜곡과는 또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상고사의 역사 왜곡 주제는 일반적으로 좀 알고 있지만 근대사의 이 역사 조작극은 이 왜곡의 핵심 내용은 지금 대한민국 학계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동북부 아이비리그 소위 그 하버드를 중심으로 한 이 명문대학에서 동북아의 그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놀라운 각성이 일어나고 뭐 정치 또는 역사 전문가들이 또 대학원생들이 지금 새로 나온 그 책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뭐 그 책을 읽어보고 아주 큰 충격을 받고 대중국관이 처음으로 잡혔다. 그래서 그 주인공을 제가 이따 그 말미에서 잠시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의 그 동북아 역사 전쟁은 결론이 뭐냐? 바로 역사관의 문제다.
오늘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본론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이 역사 전쟁의 최종 결판은 어떻게 나게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 8,200만 한민족의 삶과 죽음, 그 역사에 가능한 모든 그 미래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상고사의 그 왜곡 사건 몇 가지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이 순간의 삶, 지금 천지와 더불어서 숨쉬고 있는 나의 생명, 나의 인생, 우리들의 이 삶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던져주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동북아의 역사 전쟁의 문제를 우리들의 삶, 우리 한민족의 이 삶의 가장 중대한 꼭 해결해야 하는 이 사태를 우리들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하는 절박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국조를 부정하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역사의 뿌리를 신화란 거짓된 이름으로 부정을 하고 있어요. 지식이 많은 자일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서슴없이 그건 신화다, 믿을 수 있는 실제 역사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중국 남경을 가서 그곳 시민 30여만 명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총칼에 무참하게 죽어갔는데 그곳에서는 그날을 잊지 말자고 역사 박물관을 건립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를 보면은 그 죽은 사람의 숫자만큼 돌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수어 놓았습니다. 반지하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검은 그런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비춰놓고 조종을 울리고 있어요.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그 만행을 세세히 그 역사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았는데, 일본 병사 두 사람이 그 시퍼런 니폰도를 들고서 일본에 몇 사람의 목을 더 많이 자를 수가 있느냐, 그걸 경쟁한 이제 그 사건. 남경 시민들이, 중국 인민들이 분노해서 전후 재판에 그들을 회부해라.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그 군인을 잡아다 놓고 중국 정부에서 실제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처형한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지금 독립기념관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민족을 모독하는 독립기념관. 우리 한민족은 불평등 조약을 맺은 강화 개항 이후에 800만 명이 무참히 학살되고, 그 결론은 뭐냐? 우리 한민족의 시원 역사가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말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갔던 거예요. 젊은 두 청년이 아버지 제사를 모시기 위해서 신우를 들고 가다가 일본 헌병대에 걸려가지고서 그냥 단칼에만 요참을 하고, 그런 무참한 죽음을 800만 근 1천만 명이 그렇게 죽어가고 역사가 말살됐는데, 우리 한민족이 지금도 교과서에 그 말살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 왜곡 조작한 역사를 교과서에 버젓이 실어놓고 그거의 역사의 진실로 쇠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곳은 대한민국 정치문화의 산실 국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 문화를 잃어버려서 본래 우리 한민족이 고유한 자랑스러운 이 전통 문화 가운데서 그 핵심이 되는 이 나라 경영의 멋진 철학, 정치 문화의 그 핵심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옛날 우리 선왕이 뭐라고 했느냐? 사자성어로 이도여치다. 이것은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 고주몽 성제의 유훈인데, 고구려를 개창한 그분이 우리 한민족에게 내려준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을 뭐 이도흥치다 또는 여치다 해서 이게 뭐 술의 여자다 또는 뭐 이게 지구라고 하는 이 세계 여자로도 해석을 하고 그러는데, 도로서 이 세계를 다스려라 또는 흥자로 우리가 고쳐서 읽어도 아주 멋진 뜻이 있어요. 이도흥치, 나라를 부흥시키고 세상을 잘 다스려라. 이 흥곡 치세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도를 잃어버렸어요.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서양의 기독교가 생겨나기 전 본래 우리 한민족이 생활하였었던 이 대도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한민족의 시원 역사와 문화를 송두리째 상실했기 때문에 이 대도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환단고기를 보면은 도지대원이 추로삼신이다. 이것을 한나라 때 유교를 국교로 삼아버린 이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이 도지대원은 추로천이다. 도의 대원은 하늘에서 나온다. 이렇게 바꿔쳐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삼신 하면은 삼신 할머니는 알지. 삼신의 세계가 무엇인지, 삼신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한국인이 기적처럼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마침내 이 대도 정치를 알 수 있는, 실제로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우주 정치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이 고스란히 발굴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중국에서 발굴해온 소위 내몽고에 있는 홍산문화. 실제 가보면은 이제 이 산이 붉어서 홍산이라고 그러는데, 동남방 이 적봉에서부터 일본 사람들이 발굴을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 시원 근원을 말살을 했느냐? 그것은 100여 년 전에 제5의 문명이라고 하는 이 홍산 문화, 그것은 우리가 역사상식으로 알고 있는 동서양의 소위 4대 문명권, 세계 4대 문명의 근원이 되는, 실제 인류사의 창세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홍산 문명, 이 문명의 실체를 인식을 하면서 한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문화의 근원이 되는 이 조선의 역사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된다. 이것은 일왕의 특명으로 조선사 편수회가 나중에 힘을 실어가지고 그 3인방 가운데 막내인 금소령이가 이제 2등 방문에 특명을 받아가지고 이 조선 민족의 시원사를 완전히 도려내는, 그냥 99%가 아니라 100% 시원 문화의 핵을 도려내는 그런 작업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본론에서 첫째 이 동북 공정의 실체가 뭐냐? 중국은 실제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근원을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발상지를 깔고 앉아서 그들이 직접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그 유물을 전시할 만한 것은 공개하고 그 중에서도 아주 참 이건 너무도 깜짝 놀랄 만한 것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추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 분쟁을 위해서 애지간한 곳은 다 길 내고 해서 그 유적지를 다 없애버리고 말이에요. 실제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발해, 고구려 이런 역사뿐만 아니라 최근 며칠 전에는 중국 심양에서 우리 한민족의 이 조선사를 영원히 아주 말살하는 그런 중대한 학회가 비밀리에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 동포들에게 대한민국 정부, 방송사, 교육계, 역사학계에서는 전혀 입을 다물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북공정의 이 실체를 우리가 역사의 그 배경과 사실 그 프로젝트,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국가 권력을 통해 매구서 모든 중국 역사학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민족 시원 역사 무대를 차지하고서 우리 민족의 그 역사 근원을 완전히 이제 탈취해서 중국 문명화 했는데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권 그 비위를 건드리지 마라. 지금 북한 인권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요? 해외에서도 서양 사람이 백악관 앞에서 그 문제로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북한 지도자들 비위를 거스르지 말아라.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한계 상황, 임계점에 넘어서 있기 때문에 자동 폭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선 이 제5의 문명의 그 실체가 뭔가? 학계에서는 대한민국의 동북아 역사재단은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와 색채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 코드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역사와 관련이 없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제식민사학을 동조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으며 그런 글을 쓰고 있으며 그런 주장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제5의 문명, 홍산문화, 우화량에서 발굴된 이 홍산문화를 제대로 볼 줄 알면은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소위 가장 직접적인 문제로는 우리들의 인간성의 문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냐? 나는 왜 인간으로 태어났으며 뭘 왜 사느냐 이거야. 인간의 삶의 목적은 뭐냐 이거야. 이것이 바로 우화량. 우화량에서 나온 소위 총단묘, 이 무덤과 하늘에 제사를 올린 이 제단과 이 여신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놀라운 우리들의 인생에 거듭 태어나는, 우리가 진정으로 공부해야 될 것은 우리 한민족의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다 하는 것을 스스로 참 감동 어린 그런 가슴으로 무릎을 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소위 이제 이 동서의 거성 문명, 피라미드 문명의 원조인데,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잠깐 우리 한민족 역사의 현주소, 동북아 한중일 역사의 현주소를 지금까지의 그 일반 그 상식으로, 자, 중국은 그들이 그동안 자기들의 역사의 시조를 누구로 삼았냐? 일본은, 우리 한국은 지금 현재 우리 역사 시작을 얼마로 얘기하고 있는가? 자, 중국은 전통적으로 사마천사학이 첫 페이지 나오는 인물로 보면은 4700년 전에 황제 헌원이 바로 이 중화 한족 국가를
건설했다. 중국은 4,700년. 이웃 일본은 기원은 2,600년이다. 우리 한국은 얼마냐? 지금 역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관변사학계에서 아카데미 사학자들이 그들이 교과서에서 주장하는 대한민국 역사의 기원이 얼마냐 이거예요. 2200년. 아이 고조선을 인정하고 있지 않냐? 결론은 신화라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은 청동기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끌어올라가도 2700년을 넘을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아주 거침없이 하고 있어요. 그게 다 서양 사람들이 주장하는 낡은 이론이야. 이미 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라는 것이 서구의 19세기 초엽부터 소위 과학주의 실증사학의 그런 그 명분을 가지고 만든 그런 서양 사람의 역사 이론이란 말이야. 실제 우리가 이집트의 그런 5000년 전에 놀라운 피라미드 문명이라든지 피라미드 개수라든지 그 피라미드 문화의 총체적인 그 구조, 그런 그 하늘에 제사 올린 문화와 예식과 또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류학적, 고고학적, 신화적 문제를 볼 때 마야 문명 같은 데는 말이야. 국가에서 발굴한 피라미드만 2200개가 넘어요. 가서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실제로. 아, 피라미드 문화의 원조는 오히려 실제로는 뭐 연대는 좀 오래됐어도 이집트보다도 마야 문명이구나. 그 숲속을 드나들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동안 공산 정권이 들었으면서 되묻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중화민족의 역사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 이거야. 소위 말하는 하상주 단대공정, 그들이 소위 고대 3대 왕조라고 하는 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거기에 대한 역사 연대를 정의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2000년까지 4년 동안 그 작업을 끝내고 이제는 이 중화문명, 탐원 공정, 우리 중화 한족, 지금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55개 소수민족을 다 연합을 해서 묶어가지고 이 중화문명의 역사의 절정은 어디냐? 그 절정이 어디냐 이거야. 4700년인데 그게 아니다. 당대의 동방의 천자 이 치우도 우리 조상이다. 치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 황하 문명의 발상지라는 곳을 실제 가보면은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서 이 치우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황하 문명을 얘기하지만 야, 황하 문명의 발상지가 어디냐? 황하 문명의 고향이 어디냐? 우리가 북경에서 서북 쪽으로 자동차 타고 요즘은 아주 뭐 도로가 나서 한번 멋지게 달리면은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을 거예요. 보통 한 2시간 좀 넘으면은 이곳에 들어가는데 가보면은 마을 입구에서 우선 부딪히는 게 뭐냐? 염왕치 주가, 염제 신농씨, 황제 헌원, 그 다음에 이 치우천왕, 소위 말하는 환단국에서 말하는 자오지 환웅천왕, 배달국의 14대 환웅천왕이요. 이 세 분을 한 조상으로 이렇게 섬기는데 그것이 이제 그곳 사람들에게는 음식점 간판이 염왕치 주가야. 그래 이곳을 가보면은 그 마을의 아낙네들이 이렇게 우물에서 빨래를 하는데 그 우물 이름이 바로 치우천. 언덕에 올라가 보면은 이 동방에서 대군을 거느리고 온 이 치우천왕이 직접 대병을 거느리고 거기서 그 탕록 시가지를 보고 있는 말이에요. 거기서 중국 정부에서 치우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 곳에 써붙였어요. 그 아래는 황제성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 울타리를 이렇게 거닐면서 야, 4700년인데 중국의 역사의 시족 황제 헌원이 이곳에서 그들이 그 백성을 다스렸다. 그래 역사는 발로 뛴다고. 현장에 가서 직접 봐야 환단고기가 됐던 상국 사학이 유사가 됐단 말이야.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야, 이걸 진작 올 걸 그랬구나. 이제 그렇게 그 초겨울에 그곳을 돌면서 홀로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탕록을 가보면은 중화정부에서는 벌써 한 세대 전부터 우리 중화 한족은 이제 55개 소수민족의 모든 그 역사, 문화, 자산이라는 것이 우리 중화민족의 역사, 문화다. 이런 이 명분을 가지고서 중국 13억 인류에게 이 역사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우리 뿌리로 돌아가자. 귀근원이야. 그래서 그 문을 열고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서도 한 100m를 쭉 들어가야 이제 그 성전이 나와요. 저 성전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중앙에는 그들의 한족 역사 시조라고 하는 황제 헌원이 있고 염제 신동씨와 이제 이 치우천왕을 이렇게 성교하는데 그 앞에서 처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 양반들이 모이면은 싸움밖에 안 할 거다.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10년 탕록 대전쟁의 역사 진실을 그곳에서 다시 되뇌일 때 왜 5,000년 전 이곳에서 인류사 최초의 대전쟁 역사가 시작이 됐느냐. 사실은 그 문제 하나 가지고도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것을 더 끌어올려가지고 동방 의학의 아버지, 시장 문화의 아버지, 경농의 아버지, 염제 신동씨 이분을 다시 우리 중화문명의 아버지다. 5200년으로 올라간 거야. 서쪽이 평안해야 된다는 서한, 소위 옛날 장안. 거기에서 한 두서너 시간 가면 보게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신동씨 사당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어떻게 해서 보물 닭이냐, 보배로운 닭이냐, 봉황을 섬기고 있는 거야. 이 신동씨 사당을 들어가서 보니까 전부 그 옆 뒤에 있는 그 벽이 전부 그 봉황새로 아주 도배를 한 거야. 바로 이 태양새, 불멸의 생명을 상징하는 이 동방의 역사의 상징, 동방 천자문화의 상징, 이 봉황을 토템으로 한 이 신동씨 그 사당을 보면서 내가 그 주임에게 물었어요. 정말로 이곳 보게시에 있는 신동씨 사당이 진짜냐? 저 동쪽에 더 진짜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동쪽에 있는 그쪽 기운을 퍼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묘를 이렇게 쭉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내려와서 참배를 하고 거기에 있는 비문 이런 걸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 앞에 이제 강수라는 물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인류 최초의 성씨는 강씨다. 그래서 이제 이 강씨성이 나온 거예요. 5200년 전에. 이 강씨성에서 여러 성이 나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노시 대통령이 두 분이 나왔어요. 이게 참 아주 기막힌 사건인데 제가 이제 그 산동성에 강태공 그분이 그 사당을 갔는데 그 앞에 가보면은 이제 그 성씨 유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노태우 대통령은 거기를 왔다 갔더라고. 우리 조상이다. 이게 노씨의 원뿌리가 강가야. 진주광씨.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나의 그 혈통의 뿌리, 조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4,700에서 5,200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 뭐냐? 우리가 하남성 회양현을 가보면은 거기에 또 다른 그 놀라움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요. 바로 주역 8괴를 그리신 태오 복기씨 사당을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세워놨어요. 바닥에 보면은 그게 무슨 백두산 흑요석도 아니고 말이야. 아주 참 그 반질반질한 그런 돌을 깎아서 그걸 세워놨는데 입구에서 이제 그 입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날 하여간 뭐 지금 이 여의도 광장 정도 되는 공간에 그냥 사람들이 꽉 찬 거야.
그냥 그 입구에서부터 절을 하는 중국 인민들을 보면서 야, 이곳의 이 역사 의식이라는 것이 이건 정말로 놀랍고 기적과 같이 정말 이렇게 가슴 속에서 그런 생동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당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가슴에 말이에요. 이 팔괘, 금장 입힌 그 팔괘.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면은 그 거대한 이 태어복깃이 능묘가 있는데 중국의 정부 지도자들이 인문지조다. 인류 문명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바로 첨단, 소위 디지털 과학 정보 산업사회에 살고 있는데 오늘의 이 첨단 우주과학 문명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 태어복깃에서 왔다는 거야. 바로 영과 일이라고 하는 이 디지털 음양 이진법. 이것은 유명한 그런 그 대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적분법을 발명한 말이야. 소위 그 유명한 라이프니츠가 그런 얘기를 증거를 한 거예요. 태어복깃은 과학의 조상이다 이거야. 5,500년 전에 이 태어복깃이 이분을 인류 문명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받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분은 중국의 모든 역사학자들의 동의진이다. 자기 한족이 아니고 동방족이다. 그렇게 문헌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랑스럽게 우리 바로 중화 조상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극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제작자도 모르고 있어요. 전역을 가르치질 않는 거야. 이 태극기 건곤감리의 제작자가 5,500년 전에 태어복깃이야. 태어라는 건 크게 박다. 지금 대안하고 같은 말이야. 태어복깃은 대한 사람 복깃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바로 83년도 와량에서 인류 창세 문명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이제 5,500년을 이제 뛰어넘는 진정으로 이제 동북아를 넘어서 인류의 창세 문명의 이 문화 발상지가 아주 태고적 그 모습 그대로 원형을 드러내면서 이제 중국의 역사학자들과 공산 정권의 지도자들이 더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동방 역사의 주인이면서 이 세계의 역사의 뿌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역사 발굴 내용을 이렇게 80년대 초에 신문지상에서 이제 그 보도를 보면서 고대 사망오제의 역사의 유적지가 전설이 아닌 실제 역사 현장으로 발굴이 됐다. 사망오제 유적지가 나왔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학계에서 지금 소위 이 제5의 문명의 역사 현장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일부 이제 참 고군분투하는 학자님, 우리나라에도 뭐 이영구 교수님이라든지 말이야, 뭐 여러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발굴도 하고 그걸 둘러보고 몇 년씩 유학생활하면서 이 홍산 문화는 알고 보니까 이게 우리 문화의 원 중추신경이구나, 이런 얘기를 나름대로 하는 거야. 근데 홍산 문화는 이제 보면은 더 놀랄만한 얘기가 뭐냐, 이 Y자 벨트라고 하는 소위 북경대 고고학 그 원로 교수 이 양반이 이 중국의 황하 문명이라는 것은 저 북방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 통로다 말이야, Y자 벨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방과 북방의 그런 그 문화 띠를 보면은 남방은 신석기간 8,000년대, 북방은 9,000년대까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중국 문명의 상징이며 그 문화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용문화, 그 용문화의 원형이 나온 거야. 그것도 7,000년대, 7,000년 전에 용문화의 원형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지금 소위 94년도에 나온 이 석소령 말이야. 사해문화에서. 동시에 이 봉황문화의 원형도 나온 거예요. 소위 이 조보고 문화. 용봉문화의 원형이 동시에 나왔어요.
이건 중국 문화의 그 자존심 모든 걸 무너뜨리는 일대 충격적인 사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아주 급박한 중국 정부 학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동방 문명의 새로운 해석 또 중화 문명으로 이걸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논리를 가져야 되는가. 그게 소위 이제 이 지난 10년 동안 지금 진행 중인 중화문명 탐험 공정. 이 결론이 다 난 거예요, 지금은. 결론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의 경계에 들어서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이 문화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그 유무를 되찾는다는 것은 중국 13억 그 강력한 군사와 경제력과 일대 전면 전쟁을 치르면서 승리를 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그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런 사태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역사학자들이 소위 수많은 시민 계몽단체가 있으나 우리 한민족의 이제 실제로 말살된 이 역사의 그 근원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이 얼마나 과연 뜨거운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나라에는 사실이 뭐 사설단체 그런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없는 호주 모의돈 털어가지고 평생을 다 바친 그런 민족사학자들 있지 않냐? 많이 있죠. 단재 신처우 같은 분 옷이 없어가지고 여인의 옷을 입고 말이야. 저런 북경 대학교 흔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발로 채이고 쫓겨나면서 그렇게 해서 단군 조선의 실체를 전했는데 야 그거 단재의 설이다. 그 민족사학자 설이다 말이야. 일본 식민사학 이론으로 무장이 되고 세뇌돼 가지고 말이야. 자기 최면에 빠져 가지고 그 민족사학자들 단재, 우이당, 정인보 같은 분들 그렇게 다 1세대 가고 2세대 가고 3세대도 지금 머지않아서 가려고 지금. 제가 약 40년 세월에 걸쳐서 우리 한민족 역사의 실체가 뭐냐? 우리 한민족은 누구냐? 이거. 우리 역사의 뿌리 출발점은 어디냐?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남는 게 신수염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결여울 살리기 운동 본부 이창구 박사가 너는 환단고기를 내가 이 손에 끝을 보기에는 건강도 이제 문제가 돼서 도저히 내 견딜 수가 없다. 생존 환경이 내가 인간으로서는 버틸 수가 없어서 이 책은 반 포기를 하고 분권으로 내겠다. 근데 그걸 한 두서너 권 이렇게 내면서 책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환단고기 100주년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이 책을 종결지을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은 자기가 그동안 세계를 다니면서 숱한 그 민족운동을 해왔는데 이걸 대중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대학가에서 세계 젊은이들에게 우리 역사 문화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역량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환단고기를 낸 양반들이 참 무참하게 죽었어요. 참 무참하게 참수되고 참 굶어서 그 양반들이 자살해서 돌아가셨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밥을 먹다가 가슴 속에서 제가 깊은 반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꼭 끝을 봐서 100주년 시간대에 한번 이 왕관본을 맞춰보겠다. 그래서 이제 초비상을 걸게 되었고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지난 한 30여 년을 사실 은둔 생활을 하면서 야인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세상에 나온 지 실제로는 뭐 한 100일 이쪽 저쪽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미국을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미국에 와서 1세대, 2세대 살면서 자녀들이 다 출세를 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좋은 결혼해서 아이들도 잘 크고 있는데 실제 세상 나이 들면서 보면은 과연 이룬 게 뭐냐?
내가 한국인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다 잃어버려서 이게 한국인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는 책을 내주세요. 영어 책을 내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더 고민만 커져가지고 와서 다시 갇혀버렸어요. 그러나 이건 참 행복한 고민입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한, 정말로 의미 깊은 새 삶을 가능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우아량에 들어가 보면은 중국 문명이 우리 문명의 상한 연대는 9,000년이다. 그런 문화 유적지가 나오잖아요. 9,000년대, 8,000년대. 자,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끼껏해야 이제 조금 있다 우리가 그 국통맥을 정리해 보면서 단군 조선을 계승한 건 위만 조선이다. 2200년 전. 그러나 그 조선은 실화다. 없는 거다 말이야. 일본도 2600년을 주장하는데 지구촌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이제 어느 정도로 왜곡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교과서를 통해서 자, 한중일, 서양, 대만, 미국 교과서 한번 정리하면서 보기로 하죠. 우리나라 교과서는 뭐 한사군이 지금 평양에 있다고 그러니까 평양 부군, 낙랑군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중국은 뭐 한나라 정도 되면 우리나라가 그들 식민지였다. 뭐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통째로 아주 중국 식민지로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대만은 대만 교과서 보면은 조선 반도는 기자, 상나라 말년 기자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우리는 역사가 없었다는 거야. 고려 조선이라는 역사라는 것은 우리 한민족의 그 역사 발전 과정에서 볼 때 기자 조선이라는 게 원래 그 왜곡된 부분적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기자가 한반도에 와서 문자도 없는 그 야만인 조선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문명을 알게 했다. 이런 사건이 전혀 없는 거야. 기자조선은 지금 이제 빠져 있는데 그 후손 가운 네 몇 사람이 고조선 말기에 저 번조선의 그 왕으로 마지막 왕 그 준왕까지 해서 그 후손들이 왕으로 소위 출세를 해가지고 그 과정을 기자조선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엄연한 그 고조선의 마지막 그 지속 과정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거. 한사군이라는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한나라 무제가 평양 주변에다가 낙랑군을 건설했다. 낙랑국과 낙랑군을 구분을 못하는 거야. 낙랑이라는 지명은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저 유명한 낙랑군 수성현 갈석산 거기에 낙랑이 있는데 어떻게 그 땅을 떠다가 평양 주변에다 갖다 놓냐 이거예요. 일부 단제신초 같은 분은 일부 대방인이 뭐 현도 같은 거 그게 요소지역에 잠시 있었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 거지만 한사군의 그 역사라는 것은 그 본질에서 보면은 한나라 무제가 한꺼주 유방의 후손 한무제가 철저히 패배당해가지고 내부 교란 작전으로 그 위만의 손자 우거를 이제 죽게 만들었는데 그 아들놈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지 애비를 죽인 사건이야. 그렇게 해서 그 조선의 그 벼슬아치들이 그 공덕으로 산동성 옆에 거 가서 이제 그 제후로 봉해가지고 벼슬을 받았는데 지금 학계에서는 이 부여 역사가 말살돼가지고 우리 역사는 지금의 그런 사서에서는 영원히 우리 역사를 복원할 수가 없어요. 왜? 고조선사는 뭐 우리가 언급을 안 해도 부여 역사가 실종된 거야. 그게 뿌리채 송두리째 잘려가지고 그냥 비빔밥이 돼버린 거야. 북부여, 동부여, 서부여 이게 다 하나로 그냥 뭉쳐져 가지고 그 내용들이 다 섞어져 있어요. 그건 한나라 무제가 그들이 말하는 위만조선 그 손자 우거를 제거하고서 이제는 이 만주 지역까지 다 먹어치우고서 진정한 진명천자가 되겠다. 두루다가 걸린 거야. 거기서 바로 소위 말하는 동명왕
고두막한이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서 한무제를 꺾었어. 그때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면은 동부여가 탄생했다 이거예요. 해부르의 동부여. 그 아들 금화왕 손에서 바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고주몽이 이제 동부여에서 컸는데 북부여와 동부여 구분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고주몽의 친부 아버지가 해모수다. 북부의 창건자 해모수라는 거야. 이것도 이 천지 안에서 오직 고주몽의 아버지가 누구냐? 해모수와 고주몽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유일한 기록은 환단고기 이 북벽이라든지 고구려 본기라든지 삼성기 상 거기에만 나와 있어요. 고주몽의 아버지는 불리지고 고주몽의 바로 그 4대조 고조 할아버지가 북부여 창건자의 해모수야. 이 역사의 진실 하나를 밝혀주는 것만 가지고도 환단고기는 우리 한민족이 목욕 제기를 하고 절을 해줘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광개토대왕 질문을 보면은 참 놀라운 그런 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최근 그 미국에 가서 미국의 그 보스턴 또 뉴욕을 둘러보면서 그 대형 서점에서 이제 나와 있는 우리 한국 역사책 그 몇 권을 이제 들고 왔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이 역사는 뭐 구석기 신석기에서 3만 년 전 뭐 1만 년 전에 뭐 신석기 쭉 나가다가 고조선에 들어가면은 그 내용이 불과 몇 줄이야. 우리나라 실제 역사의 그 출발점 상고 역사는 불과 한 5줄 전후, 짧을 때는 한 3줄 정도. 그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 코리아 The Impossible Country라고 하는 이 부제가 불려 있는 책인데요.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며칠 안 됐는데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지 이구동성으로 말이야. 한국 사람이나 지구촌 뭐 구라파나 미국이나 모든 학자 역사학자들이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면 한 마리 호랭이와 한 마리 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이 세계 교과서가 역사 교과서가 지금 이 잘못된 정말로 이 무지한 역사 해석을 그대로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합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전할 말씀은 이제 요 문제를 조금 더 체계 있게 이 초라하게 잘려나간 이 한민족사의 국통맥. 본래는 이제 우리가 잘못된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의 계보, 우리 한민족 역사의 족보, 이걸 국통맥이다. 나라국자, 거느릴통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대한민국 분단시대에 살고 있느냐. 거꾸로 조선, 고려, 뭐 우리가 후삼국 또는 삼국, 사국 시대라든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어디까지 가냐. 신화다. 단군조선은 신화다. 거기서 막히는 거야. 또 부여사는 중간에 잘려서 웃고 말이야. 자, 단군조선은 신화다. 서력전 2333년 올해 4346 4346년 전에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을 건국했다. 윤인공과 같은 때다. 삼국유사 고조선기 첫 단락에 있는 거예요. 중국에 사서 위서를 인용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책의 저작자도 처벌을 받고 그 책은 불질러졌어요. 조선 동방의 조선 역사의 진실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최근에 와서 이제 역사 교과서에 건국하였다. 단군 왕검이 언제 조선을 건국했다. 근데 지금도 중고등학교 책을 보면은 한 2군데에서는 건국했다고 한다. 남발하듯이 건국했다고 한다. 다시 이제 이 도표를 보면은 위만조선은 버젓이 살아 있어. 우리 한민족 역사에 대한 가장 수치스러운 이 잘못된 이 해석. 너희는 중국
중국의 식민지 역사로 시작됐다. 이게 위만조선이야. 민족사학자들이 그토록 절규한 이 강도의 역사, 도적의 역사 말이야. 위만. 진시황 진나라가 한 10여 년 만에 무너지고서 이제 한나라가 섰잖아요. 한패공 유방이 말이야. 항우를 물리치고서 이 진정한 중국 한족의 제국을 열었다고 그러는데, 나라 이름은 그 앞에 이제 그 진시황의 가장 드넓은 통일을 해서 지금 영어로는 그 진을 갖다가 진화로 해서 차이나로 읽고, 실제 이제 중국의 그 역사 민족의 위상을 드날릴 수 있는 것은 이 한패공의 한나라. 그래서 이제 보통 한족이다 그러는데, 지금 이 한족 문화에서 공신 이제 숙청이 있을 때 그 노관이가 흉노로 도망가 버리고 그 밑에 있던 그 부하가 이제 위만인데 말이야. 상투를 틀고 조선 사람 옷을 입고 번조선의 중앙에게 찾아왔다는 거야. 거둬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조선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이병도 선생 학설인데 그걸 그대로 추종을 하는 거야. 이게 인륜도의상에서도 가장 아주 악랄한 배은망덕 역사의 표본이 되는데, 그 왕검성의 주인 준왕을 내쫓아버리고 말이야. 주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3대 우고에 가서 이제 패망당했는데, 이 위만조선이 단군조선의 정통이라는 거야.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비리가 바로 이런 잘못된 역사 의식 때문에, 그것을 모방해서 그런 잘못된 역사 인식의 유전자를 받아가지고서 세상이 날로 이렇게 더욱 험난하게 시끄러지고 있단 말이야. 이 위만 조선은 우리가 집안에서도 어린이들에게, 형제들에게, 부부간에서도, 가족들이 우리 역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그래서 소위 동북아 역사 조작 사건으로 3대 사건이다, 4대 사건이다 그러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뭐 한 1, 20가지가 있어요. 보통 저는 한 15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임나일본부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전혀 없었던 걸 조작해 가지고 우리 민족을 참 능멸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가야에다가 식민지 본부를 지어 놓고서 우리 한국 사람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환단고기에서는. 이게 진짜일까? 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임나는 대마도의 전칭이다. 대마도 전체를 부르는 거다. 그 두 섬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임나는 삼가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눠 다스렸다는 거야. 그래서 이 대마도와 구주는 본래 외인이 살던 곳이 아니다. 그게 대한민국 이 조상들의 영토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독도 가지고서도 분쟁 심하지만 지금 대마도가 우리 거다. 한국 사람들이 구주도 우리 거라고 그래봐. 전쟁이 날 거야, 아마. 전쟁이 실제로.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대마도를 회복을 하고서 본래 자기들이 그 영토가 아니었는데 그것을 그들 말대로 되찾으면서 일보 전진해서 한반도 남부에다가 임나 일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을 식민 통치했다. 그렇게 역사를 조작한 거야. 이것을 지금도 일본 교과서를 들춰보면은 그대로 역사의 진실로 가르치고 있어요. 자, 한중일이 합작품으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뿌리를 뽑혀버렸어요. 우리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서 이 역사의 정의를 주장해야 할 이런 몇 가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 진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